계속해서 2교시 어,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직무 설계를 놓고 총업원 파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직무 전문화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직무 전문화가 능률이라든가 생산성에는 도움이 많이 되어졌는데 지속되어지면서 소외 문제나 이제 이런 게 생겼다 했는데 이제 이 전문화, 이 직무 전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우리가 배운 바 뭐 포워드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게 있죠, 그죠? 생산물이 흘러가고 직무가 진행되어지 인간은 자기 일만 자기 자리에서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똑같은 것만 하는 거죠. 소위 말 컨베이어 시스템. 상당히 생산성을 많이 높였던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전략이었죠. 관리 기법인 포워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움이 많이 되어졌는데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폐해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이 직무 전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등장되는 게 직무 확대라고 해요. 여기 이제 직무 확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너무 한 개만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job enlargement다라고 해요. 이 직무를 좀 확대시켜 주자. 그래서 한 개만 전문화시켜서 똑같은 한 개의 일만 계속 하루 종일 일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확대를 시켜서 인간에게 좀 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열어주자. 이게 이제 직무 확대입니다. 이 직무 확대라는 거는 job enlargemen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종업원들에게 적은 범위로 정의된 직무의 범위를 수평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내가 지금 똑같은 일 한 개만 하다가 두 개 내지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를 확대시킴으로써 너무 전문화되어져서 오는 어떤 인간의 단조로움으로부터 좀 극복해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처음으로 이제 이 직무를 좀 더 수평적으로 늘리자 했던 게 직무 설계예요. 직무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이 과업의 수가 한 개에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책임감을 좀 부여하자. 조금 다양성을 증대시켜 주자. 내용을 좀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직무에 대한 정체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자. 그러니까 너무 전문화를 시켜서 소외되어지고 또 단조로움 가운데서 정말 인간이 좀 기계 도구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업무 범위를 늘려 줌으로써 책임감, 좀 다양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인제 이 직무 확대를 시켜 보니 이것도 100%는 아니더라. 그럼 몇 개만큼 확대시켜 줘야 되나? 다양성과 수를 얼만큼 늘려주는 확대시키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문제. 또 직무 내용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하던 단순한 일 한 개 일을 두세 개 일을 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더라. 그러나 하여튼 전문화, 단순화의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직무 설계 방법이었다. 이 직무 확대입니다. 이것이 직무 확대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또 생각해낸 설계 방법이 뭐냐니까 이 직무 순환이라고 있어요.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일을 로테이션을 시키자. 이게 잡 로테이션이다. 그래서 이 종업원이 조직 내에 있는 서로 다른 부서나 직위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직무 설계 시스템이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 서로 다른 부서나 직위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자. 그러니까 뭡니까?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직무 순환.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것은 뭡니까? 과업 수행에 있어서 종업원들에게 다양한 경험, 기술에 대한 새로운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접촉 기회를 제공했죠. 그런데 이 직무 순환이 됐을 때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뭐냐니까 기존 체계에서 또 이제 직무 순환이 되어지니까 책임 문제가 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순환을 할 때 다른 부서로 갈 때 새롭게 적응을 해야 돼. 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작업자가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건 또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더라. 이게 또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전문화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툴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런 한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직무 확대도 시켜보고 직무 순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전략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잠깐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네 번째가 직무 충실한데 요걸 조금 더 하기 전에 아까 앞에서 본 내용을 보죠. 직무 확대는 뭐라고요? 직무 확대라는 것은 job enlargement다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수평적으로 내가 이 태스크 B라는 일의 실행, 주어진 스펙에 따라서 작은 병세에 따라서 쭉 그냥 똑같은 일만 요것만 계속 한 겁니다. 요것만 계속 그러니까 요 B 부분 요것만 그러니까 이 B라는 직무를 실행하는 것만 한 개만 한 거예요. 이게 수평적인 업무 확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무 확대다 해가지고 job enlargement라고 그랬고요. 순환은 뭡니까? 이 A라는 사람이 A 일을 하다가 역시 수평적인데 B 일로 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루는 A, 그 다음에는 B, 하나는 C 실행하기는 하는데 그냥 동일 선상에서 순환을 하면서 어떤 직무를 좀 늘려줬죠. 이런 이제 직무 순환이다. 이거 두 개 다 뭐 하나의 직무를 좀 충실화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뭐 조금 단서는 되어졌지만 완벽한 답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의 한계를 딛고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이제 제안된 게 직무 충실화예요. 여러분 요거를 좀 별표를 하나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직무 충실화. 이게 이제 job enrichment. 직무를 굉장히 알뜰하게 하면서 좀 충실하게 하자. 이제 이런 건데, 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직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장 진보된 직무 설계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화라는 걸 가지고 직무를 설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확대도 해보다가 직무 순환으로 갔다가 이것도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진보된 모습으로 나타난 직무 설계 시스템이 직무 충실화, 이 job enrichment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직무 전문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종업원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왜? 뭐 나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정체성이 이런 문제인데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연 높은 동기 유발을 하고 생산성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종업원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직무를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통제 측면까지도 어느 정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직무 수행에 책임감까지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요걸 직무 충실화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아이디얼하다.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세련된 직무 설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자, 아까 이 직무의 이 확대가 수평적인 확대라고 그러면 직무 충실화는 수평적인 확대가 아니고 수직적인 확대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무슨 말인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실행 파트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계획, 그 다음에 통제까지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기까지의 어떤 기능들을 동시에 감당케 함으로써 종업원에게 책임성, 성취감, 여러분 자기가 계획해서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그 누군가가 설계한 작업에 들어가서 부분적인 일만 하고 끝하고 나면 뭡니까? 책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내가 뭐 했는지도 잘 이 아이덴티티 자체가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계획 기능과 실행 기능과 통제 기능을 다 감당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수직적인 업무 확대, 직무를 확대를 시켜서 충실화를 시켰다. 이게 직무 충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오늘날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또 오늘날의 어떤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위한 직무지 직무를 위한 인간 이 단계는 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공학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위하게 인간을 중심으로 직무가 설계돼야 되는데 그럼 인간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에 인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인간이 주도하게끔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게끔 책임성을 부여하고 또 동기 유발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자. 이게 직무 충실합니다. 여러분 이거 좋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태스크를 직무를 수행을 하거나 잡을 구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 인해서 결론까지 내 힘으로 결론을 냈다 할 때 하고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자기 주도적이죠. 근데 어떤 부서에 가서 굉장히 지극히 부분적인 일을 일익을 하고 끝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조금 일의 질과 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뭐 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성취감 같은 거는 상당히 없을 수 있죠. 일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들 수단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이 수단으로 끝날 수는 없죠. 왜? 우리는 평생 일해야 되는데 일이 내 삶의 일부인데 그렇다면 그 일을 놓고 좀 성취감이라든가 일에 대한 나름대로 보람 이런 걸 얻어야 되잖아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계획부터 실행하고 통제하고 피드백까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직무 설계가 되어지면 베스트가 되겠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직무 충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직무 충실화. 그래서 이 직무 충실화가 아이디어하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가장 진보된 직무 설계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음, 자, 이 직무 충실화가 이제 되어지려면 여러분 요 지금 슬라이드에 여기 요거부터 잠깐 먼저 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좀 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직무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요 5가지를 좀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요 앞에 5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설명이 있는데 요 설명은 좀 요 있는 핵심 직무 특성 5가지 요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자, 그러니까 직무 충실화라는 직무 시스템 설계에 그 직무를 충실화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핵심 직무의 특성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 기술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직무 충실화의 중요한 직무의 특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 다양성.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가를 뜻한다. 여러분 한 개 그냥 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이 직무만 가지고 된다면 다양성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필요한 이 직무에 필요한 기술들의 어떤 다양성이 요구되는 직무냐 이걸 할 때 그 기술 다양성 스킬 브라이어티라고 하고
두 번째, 과업 정체성, 태스크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내 주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냐? 끝까지 독립적으로 완결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전체의 업무에 완결되어지는데 어느 정도를 차지할 수 있냐. 이것이 정의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독립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걸 과업 정체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직무가 실제로 이 직무의 아웃풋, 결론을 끄집어내는데 어느 정도 내가 주도하고 관여하고 있냐. 이것이 정의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과업 정체성, 태스크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업의 중요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태스크 시그니피컨스라고 하는데, 종업원이 수행하는 과업이 조직 내 외부의 타인에게 얼마나 의미를 주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타인에게 또 조직의 또 다른 어떤 조직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 그걸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얘기할 때 과업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일을 놓고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아토노미예요. 자율성입니다.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 일정과 방식을 수립함에 있어서 감독자의 지시나 감독에 하지 않고 스스로 갖는 재량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태스크를 놓고는 내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 스케줄 이런 걸 설정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어토노미,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은요,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직무의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도. 다시 말하면 피드백이란 뭡니까? 어떤 일이 되어지면 순간순간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나한테 피드백이 얼만큼 적절하게 즉시에 되어지느냐 하는 정도를 얘기할 때 피드백.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직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 직무가 잘 되어지고 있다든지 완성도가 몇 %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피드백이 되어질 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게 그냥 진행될 때 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요 다섯 가지가 이 우리가 직무 충실화를 이루는데, 요 뒤에 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핵심 직무 특성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보니까 핵심 직무 특성이다. 여기 뭐라고요? 기술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그 다음에 자율성, 피드백. 요것이 직무의 충실화를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핵심 직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다양성이나 정체성이나 과업의 중요성은 직무에 대한 내적으로 우리 심리 상태로 한번 보면요. 이 심리 상태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핵심 직무의 특성은 직무에 대한 의미, 내 마음에, 내 의식 가운데 이 직무가 주는 의미가 뭐니? 어느 정도 중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어떤 작용을 해서 뭡니까? 이런 핵심 직무 특성이 나름대로 잘 디자인, 설계가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높은 내적 동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내가 가진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과업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 유의미하고 과업이 상당한 전체에서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일할 만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정도 내가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할 때
내 주도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반대로 보면 내 책임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은 뭐라고요? 피드백은 지금 결과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지금 제가 감당했던, 수행했던 결과에 대한 지식이 이제 이런 심리 상태의 의미감,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동기부여도 되고 업무 성과도 높아지고 직무 만족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자연히 결건 이게 결건이나 이직률도 낮아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핵심 직무 특성이 중요하죠. 이런 핵심 직무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지고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직무가 충실화되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커맨이라든지 올드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무 특성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왜? 직무 충실화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제 요 정의하고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종업원의 동기부여라든가 내적인 만족도 이제 이런 것을 높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앞에서 했던 올드함, 하크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MPS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MPS라는 것은 뭐냐? motivating 하는 거예요. motivating 동기부여한다. M motivating potential P potential 그다음에 S는 score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뭐라 하나? 아까 motivating M, P는 potential, S는 score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여기에 동기 잠재력 지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앞에서 봤던 5가지의 핵심 요인, 직무 핵심 요인이 뭐냐고요? 다양성, 정체성, 가업성. 요거는 독립 능력이지만 요거 이제 공식을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고요. 곱하기 자율성 피드백. 요것이 얼만큼 이 직무가 개인으로 하여금 내적으로 숨어있는 잠재성을 동기부여, 끄집어내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인덱스가 뭐냐? MPS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커맨이 만들어냈던 동기 잠재력 지수 이건 다른 책에 다 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여하의 종업원들이 직무를 놓고 내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냐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보겠죠. MPS를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기 잠재력 지수가 높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다양성, 정체성, 과합성 이 3가지가 있다 면 적어도 1개 정도는 뭡니까? 한조수가 상당히 높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기본은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필요하든지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주든지 과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든지 이것 중에 하나 정도는 높여야 되고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3분의 1이지만 이 자율성과 피드백은 뭡니까? 그대로 곱하기입니다. 사실상은 이 자율성과 피드백은 반드시 높여야 되는 근거가 되죠. 이거는 이것은 뭐 3개 중에 1개 정도만 정확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자율성과 피드백은 뭡니까? 그대로 하나의 곱하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동기 잠재력 지수 MPS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율성과 피드백 요소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율성과 피드백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세련된 직무 설계의 어떤 방법이 직무 충실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직무 충실화를 위한 다시 말하면서 수직적인 직무를 확대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무 충실화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변수는 뭐다? 자율성과 피드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성과 피드백은 다분히 누구 겁니까? 작업자의 어떤 인간 측면이 되겠죠. 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어떤 자율적으로 나한테 맡겨라. 책임성과 독립성이 이제 동시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한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되는지, 아웃풋을 얼마나 내는지 피드백 해줘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더 열심히 하든지 또 새로운 방법을 내든지 하겠다. 이것이 직무 충실화의 핵심 요소다. 그래서 이제 요 엘리먼트들이 주어지면 요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NPS를 구해서 동기부여. 자, 이제 이걸 시키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직무 충실화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알 수 있다. NPS를 측정해 보면 안다는 것이죠. 이 공식 아주 잘 만들었죠. 예, 굉장히 그 좋은 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고요. 조금 더 보면요. 직무 충실화의 이제 결론 파트를 한번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 요것도, 요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요 5가지가 중요했잖아요. 그죠? 요 5가지. 요 5가지가 이제 직무 충실화의 중요한 변수다라고 했는데, 이런 핵심 직무 차원의 어떤 엘리먼트 변수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이런 원칙을 5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결합시켜 봐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작업 단위를 형성해라.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힘써라.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대, 아까 수직적 확대라고 했습니다. 피드백 경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객과의 관계는 뭡니까? 예를 들면 고객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기술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죠. 고객이 요구하는 가 달라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율성, 피드백. 이런 요소하고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핵심 직무 차원 충실을 위한 이런 직무 차원을 강화시키는데 원칙은 이런 원칙들을 제안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실행 원칙이 뭐 주어지면 우리가 이런 핵심 직무 차원을 했던 변수들을 강화시키는데 이제 이런 전략을 원칙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펴면 되겠죠. 이제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직무 충실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직무 충실화. 이건 앞으로 많이 나와지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내가 가서 뭘 한지도 모르게 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규명이 안 되는 직무라면 여러분 굉장히 금방 실증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조직의 관점이나 개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직무 충실하죠. 이것이 이제 직무를 놓고 조직과 인간을 연결시키는데 핵심이다. 이게 직무 충실하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3교시 보겠습니다.